안녕하세요, 케이커 권종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니콘 최초의 영상용 렌즈 니콘 Z28-135mm f4 파워줌 렌즈 리뷰입니다. 니콘으로부터 이 렌즈를 대여받아가지고 제품 촬영도 해보고 다큐멘터리 스타일의 인서트 촬영도 해보고 인물 촬영도 해보고 다양한 소스를 한번 촬영해봤고요. 이 렌즈는 특히나 영상용으로 나온 렌즈니까 이 다양한 셋업으로 영상 위주의 테스트 장르들을 확보해봤습니다. 요새 진짜 눈이 계속해서 내리는 데다가 이게 그냥 딱 봐도 일반적인 렌즈의 외형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시네마 렌즈 같이 생긴 외모라 가지고 뭔가 사람이 많은 곳에서 못 꺼내겠더라고요. 이게 또 엠바고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아침 시간에 사람 없을 때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추운 시간에 촬영을 해야 됐어요. 카메라와 렌즈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덕분에 방한, 방진, 방적에 대한 자연스러운 테스트가 됐는데, 저는 사실 암만 방진, 방적이 지원돼도 보통 눈이나 비를 맞추는 걸 꺼려하고 가급적 메인 커버를 씌워서 쓰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뭐 내 렌즈도 아니겠다, 그냥 눈을 맞으면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넓은 줌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한 자리에서 다양한 화각 만들어내기도 좋았고요. 수동 포커싱을 할 때 느낌도 좋아서 제품 촬영을 할 때 특히나 엄청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작업을 할 때는 무게중심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삼각대건 짐벌이건 포타집이건 주밍을 할 때마다 무게중심이 바뀌면 그때마다 세팅을 조절해줘야 되는데, 이 렌즈는 주밍을 할 때 무게중심이 이동한다는 게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어서 진짜 편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위주의 렌즈로 나왔지만 8K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선회도가 워낙 좋아요. 그래서 4571만 화소의 Z8로 사진 촬영을 해도 정말 쨍한 화질로 촬영이 가능했고요. 리그 구성을 할 때 기존의 영상용 카메라에 쓰던 액세서리들을 활용 가능하다는 이런 점, 외관과 디자인이 그렇게 맞춰서 나왔다는 것도 저한테는 상당히 좋은 메리트였습니다. 기존의 장비들이 호환이 되니까요. 그리고 파워줌 렌즈니까 가장 중요한 줌 기능, 사실 줌 렌즈라도 줌밍을 하는 거 많이 안 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막상 파워 줌 렌즈를 쓰시면 이게 줌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표현의 범위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저는 막상 이 렌즈로 인서트 촬영을 많이 했는데 그냥 딱 픽스로 찍자라고 마음을 먹어도 결국은 줌을 하게 되더라고요. 줌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파워줌 스위치가 그리고 감도도 굉장히 좋고요. 조작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부드러운 줌밍을 하는 것도 정말 쉬운 편이고요. 그리고 렌즈 자체의 색감과 선회도도 너무 만족스러워서 제품이건 인물이건 풍경이건 아주 깔끔하고 예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럼 외관도 한번 살펴보시죠. 한눈에 보기에도 일반적인 사진 렌즈와는 다른 스타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95mm의 필터 구경과 함께 거의 18cm에 가까운 길이, 그리고 렌즈 풋까지 포함하면 1.2kg에 달하는 무게까지 굉장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거기에 노란색으로 마감된 렌즈 이름과 마운트 부분의 황금색 처리로 니콘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해주고 있고요. 그냥 딱 누가 봐도 영상용 카메라다, 영상용 시네마 렌즈 느낌이다 싶은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듦새 역시 상당히 견고해요. 뭐 이런 이음새 부분들이나 틈 같은 것들, 돌아가는 감촉 이런 것들 전부 다 엄청나게 견고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당연히 방진 방적 지원하고 당연히 인터널 줌이고요. 게다가 기능 역시 엄청나게 잘 갖춰져 있는데, 우선 앞에서부터 초점 링과 줌 링, 컨트롤 링까지 총 3개의 링이 있고요. 이 3가지의 링은 모두 크기와 촉감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 혹은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영상 촬영을 한다거나 할 때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점링과 줌링이 돌아가는 느낌은 스무스하니 만족스럽고요. 기어 피치가 다르게 생겼음에도 둘 다 일반적인 팔로우 장비들의 기어 피치에 맞춰서 나왔어요. 그래서 팔로우 포커스를 장비를 달았을 때도 문제없이 조작이 가능합니다. 줌링은 파워줌 렌즈답게 조작을 해도 전자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한 박자 늦게 줌이 부드럽게 따라오는 느낌이고요. 덕분에 정교하게 줌링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스무스하게 줌밍이 가능해요. 컨트롤링도 니콘의 렌즈들 중 마운트 부분에 가깝게 컨트롤링이 배치된 렌즈들은 조작하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 렌즈의 경우에는 컨트롤링이 앞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 컨트롤링에 조리개, 노출 보정, ISO, 그리고 고해상도 줌을 조작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오프로 비활성화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핸드헬드 촬영 시 파워줌 레버를 활용할 때 파지법의 문제인지 이 컨트롤링을 자꾸 건드리게 되어서 그냥 오프로 해놓고 편하게 파워줌을 활용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 컨트롤링 뒤에는 파워줌 레버가 있는데 이건 꽤나 중요한 기능이니까 좀 이따 따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또 보면 렌즈 펑션 버튼이 있습니다. 두 군데 위치해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잡는 방식에 따라 편리하게 손가락이 접근할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니콘 카메라의 렌즈 펑션 버튼은 라이브 뷰 정보 끄기 요걸로 놓고 이제 화면에 모니터링 할 때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자주 쓰게 되지는 않지만 AF, MF 전환 스위치도 있어요. 렌즈 풋은 4분의 1인치 나사홀과 8분의 3인치 나사홀이 각각 한 개씩 총 2개 있어서 플레이트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좋게 돼 있고요. 손쉽게 탈착도 가능한데 렌즈 풋을 빼면 또 4분의 1인치 나사홀이 있더라고요. 이게 의외로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포인트였는데 이 렌즈가 크다 보니까 영상용 삼각대는 상관없는데 사진 삼각대 같은데 픽스로 쓰려고 하면 렌즈 풋에 있는 4분의 1인치 나사홀에 플레이트를 달아도 밸런스가 안 맞고, 그렇다고 바디에 플레이트를 달면 당연히 더 밸런스가 안 맞고, 근데 렌즈 풋을 빼고 여기에다가 플레이트를 다니까 딱 좋은 위치더라고요. 무게도 가벼워지는 건 덤이고요. 이거 진짜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렌즈 후드도 제공이 되는데 95mm 필터 구경에 어울리는 거대한 사각 후드가 들어있습니다. 후드에는 도어가 있어가지고 가변 ND나 CPL 필터 같은 것들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파워줌 렌즈에서 가장 중요한 파워줌을 조작할 수 있는 레버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죠. 위아래로 조작하는 방식인데 미러리스의 파워줌 렌즈들은 이렇게들 많이 만들더라고요. 특히 줌 레버의 생김새가 손가락에 잘 감기고요. 반응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고요. 줌 레버의 압력을 조절하면서 정교하게 속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쉬워요. 물론 옵션에서 줌이 되는 속도도 조절 가능하고요. 줌잉이 되는 느낌을 상당히 정적으로 조작할 수도 있고, 핸디캠 같은 거 쓸 때 소위 말하는 짜치는 감성으로 줌잉을 막 퀵줌처럼 하는 거, 그런 것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속도 조절이 미세하게 조절이 가능하니까 버티고 효과 같은 것도 너무 쉽게 구현이 되고요. 또 이 렌즈는 어플에서 줌 조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쏠쏠하더라고요. 저는 인서트 같은 거 찍을 때 포타집을 많이 쓰는데 줌 조작을 하고 싶으면 카메라를 만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망원에서는 많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럴 때 앵글만 잡아놓고 어플을 활용해서 줌을 하는 식으로 촬영이 가능한 것도 상당히 편리했습니다. 또 짐벌 같은 거 활용할 때도 한 사람은 짐벌을 운영하고 다른 사람이 어플로 줌을 조작해주는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번엔 선회도도 한번 살펴보시죠. 영상용 렌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회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영상용 렌즈도 요즘엔 선회도를 봐야 됩니다. 뭉개는 건 쉽지만 샤프하게 만드는 건 어려운 데다가 요새는 8K 시대기도 하잖아요. 네, 28mm 중앙부터 살펴보면 최대 개방부터 선회도가 좋습니다. 하지만 조리개를 좀 더 조여도 딱히 더 좋아지지는 않고요. f8까지 좋은 선회도를 유지해요. 극 주변부는 전체적으로 꽤나 소프트하고요. f5.6에서 좀 더 낮고 f8에서 그나마 가장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50mm도 보면 중앙부의 선회도는 28mm보다 더 소프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역시나 f5.6과 f8에서는 정말 좋은 선회도를 보여줘요. 극 주변부는 전체적으로 소프트하고요. 28mm와 마찬가지로 f8이나 f11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85mm 중앙부는 최대 개방에서 상당히 좋은 선회도를 보여줍니다. 좋은 선회도는 f8 정도까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85mm의 경우 극 주변부에서도 선회도가 아주 괜찮은데 f5.6 그리고 f8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f11까지도 잘 유지하는 모습이었어요. 최대 망원인 135mm에서도 중앙부 선회도는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85mm 구간과 마찬가지로 f8까지 좋은 선회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로는 회절로 선회도가 떨어지고요. 극 주변부는 85mm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고 f8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접 촬영 배율 같은 경우에는 28mm에서는 0.15배, 135mm에서는 0.25배로 나쁘지 않은 접사 배율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최대 망원에서 가장 좋은 접사 배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접 촬영 같은 거 할 때 상당히 수월하죠. 근접 촬영에서의 선회도 역시 아주 좋은 편이고요. f5.6에서 가장 좋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진 않고 f4에서부터 f16까지 마구 근접 촬영, 인서트 같은 거 찍어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8K 촬영에 대응하는 이 렌즈의 선회도는 상당히 좋은 편인데 저는 8K가 좀 데이터 관리 측면이나 편집 부하 측면에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6K 정도를 정말 즐겨 쓰거든요. 최근에 제 유튜브 영상들이 물론 8K도 쓰고 뭐 이것저것 많이 썼지만 대부분 이 렌즈와 Z6-3를 활용해서 찍었거든요. 편집할 때 보니까 무슨 CG 이미지인 것처럼 너무 쨍하게 영상을 뽑아주더라고요. 다만 영상에서는 장르에 따라 너무 샤프한 이미지가 주는 이질적인 느낌이 있어서 선회도가 너무 좋으면 오히려 영상미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품 컷을 찍는다거나 할 때는 렌즈를 그대로 활용을 했지만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대부분 8분의 1, 4분의 1 프로미스트 필터 이런 것들 끼워가지고 선회도도 좀 낮추고 컨트라스트도 좀 부드럽게 조절하는 식으로 너무 쨍한 걸 좀 누그러뜨려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게다가 이 렌즈를 전문적인 사진 촬영에 쓰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영상을 찍다가 가끔 사진 촬영을 요청받을 때도 솔직히 정말 많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영상에서 선회도가 반드시 좋을 필요는 없지만 선회도가 좋은 렌즈가 안 좋은 렌즈보다 활용 범위가 항상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렌즈의 좋은 선회도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STM 모터를 탑재한 이 렌즈의 오토포커스는 사진에서는 상당히 빠른 포커스를 보여주고요. 영상에서는 부드럽고 정확한 포커싱 능력을 보여줍니다. 포커스를 할 때 소음도 크지 않아서 소음 때문에 사운드를 망칠 일은 크지 않을 듯 보이고요. 영상용으로 설계된 렌즈답게 전 구간에서 아주 잘 억제된 포커스 브리딩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실 팝포컬의 경우엔 니콘에서 리뷰를 위해 보내준 자료에는 팝포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테스트를 해보니 팝포컬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요. 수동으로 작업을 할 때는 줌인을 해서 초점을 잡고 줌을 빼서 화각을 잡는 식의 시네렌즈 쓰는 것과 같은 식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 오토포커스가 좋아진 최근에는 AF로 줌 렌즈를 쓰는 경우도 많을 텐데 AF F 모드에서 줌잉을 암만 해도 포커스가 전혀 헤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줌을 할 때 포커스 편의성은 아주 좋았고요. 영상용 렌즈인 만큼 AF뿐만 아니라 MF 측면에서도 촉감도 좋고 이 리니어한 반응성 이런 것도 좋고 전자식 포커스임에도 수동 초점을 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축상수차의 경우 최대 개방부터 거의 관찰되지 않는 편이고요. 최대 광각이건 최대 망원이건 정말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빛망울 같은 경우에는 9장의 조리개 날로 원형 빛망울을 보여주긴 하지만 최대 개방, 즉 조리개 F4에서도 완전한 원형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도 꽤나 진하게 관찰이 되더라고요. 다만 연사큰이 많지 않아요. 연사큰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진 않았고 주변부에 빛망울 찌그러지는 모양새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도 조리개를 한 스톱 정도 조이면 찌그러지는 모양새가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 촬영할 때 배경 그림도 한번 살펴보시면 깔끔합니다. 이번에 리뷰를 준비하면서 촬영한 다양한 장르들을 살펴봐도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물론 배경 흐림이 막 달렌즈들처럼 확 강조되거나 빛망울도 감성적으로 표현이 된다거나 엄청 예쁘다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135mm 정도까지 줌 망원까지 가능한 렌즈이기 때문에 망원단에서는 충분히 배경 흐림이 강조되는 이미지를 촬영하실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적은 색수차와 연사큰 덕분인지 상당히 현대적이고 깔끔한 배경 흐림을 보여줬습니다. 빛깔림의 경우 28mm에서는 f22에서 꽤나 나쁘지 않은 빛깔림을 보여주지만 망원으로 갈수록 깔끔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플레어는 보통 이런 식의 렌즈들이 되게 그러하듯 상당히 화려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빛 번짐과 화려한 고스트는 잘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느낌을 얻을 수 있지만 그래도 피사체를 가리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촬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최근에 니콘 미러리스들이 보여주고 있는 영상 관련 퍼포먼스는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8K 로우, 6K 로우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가장 가성비 있는 가격에 운영할 수 있고 영상의 퀄리티 자체도 엄청나죠. 거기에 니콘의 사진용 렌즈들은 사진용 렌즈답지 않게 거대한 사이즈와 엄청난 이미지 퀄리티로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하는데 큰 부족함이 없는 때깔을 뽑아주고요. 게다가 니콘에는 또 Z24120 F4라는 비록 제가 이 렌즈를 써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유명한 줌 렌즈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렌즈들로 영상이건 사진이건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왜 더 크고 더 무겁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가격은 모르지만 아마도 더 비쌀 이 렌즈를 출시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렌즈는 당연하게도 일반적인 사진 작가님들이나 아마추어를 위한 렌즈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프로들을 위해서는 꽤나 끌리는 결정적인 기능이 한 가지 있습니다. 팝포컬, 브리딩 억제, 좋은 AF, 어플로 조절 가능한 줌 컨트롤, 그리고 넓은 화각 범위를 지원하는 파워 줌이 있다는 부분인데 이게 예능과 같은 방송 스타일의 촬영이나 라이브 촬영 등을 할 때 위에서 말한 저 기능들이 파워 줌 안에 녹여져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으로 다가오게 돼요. 괜히 그런 현장에서 아직까지 화질이 안 좋은 캠코더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영상 액세서리 호환도 되고 8K를 충분히 지원하는 렌즈의 선회도 퀄리티 같은 거 생각해보면 시네마틱한 다큐멘터리나 인터뷰 작업 혹은
단편 영화나 뮤직비디오 작업에서도 뭐 1인이건 다인이건 정말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사실 그래서 영상 촬영을 좀 제대로 지원할 거라면 이 파워줌 렌즈는 각사에서 다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니콘이 빠르게 이런 렌즈를 출시해줬다는 건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렌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굳이 아쉬움을 좀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조리개링이 없다는 부분. 이 조리개링이 전통적인 촬영팀은 이제 촬영 감독은 이렇게 앵글을 잡고 팀원이 노출을 잡아주거든요. 이때 보통 조리개링으로 옆에 서가지고 노출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뭐 조리개링 없는 거는 사실 1인 촬영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기도 하거니와 그냥 LCD 터치로 조리개를 조작해서 쓸 수도 있고, 뭐 대부분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에게는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긴 합니다. 두 번째는 손떨방의 부재. 렌즈에 렌떨방이 없어요. 사실 니콘에서 프로페셔널들이 쓸만한 Z9, Z8, Z6, 3 등 뭐 이런 카메라들은 모두 바디 떨방을 잘 달고 나오기 때문에 렌떨방의 부재가 현대로서는 전혀 아쉽지 않긴 해요. 다만 이제 추후에 레드가 새로운 카메라를 발표하게 된다면 아마도 마운트를 Z 마운트로 내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레드 시네마 카메라에 바디 떨방이 들어가면 정말 좋겠지만 왠지 그럴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에 레드 카메라에 이 렌즈를 마운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손떨방이 없는 게 살짝 아쉽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또 손떨방 들어갔으면 더 크고 더 무거워지고 그랬겠죠. 아무튼 이 렌즈는 1인 다큐멘터리, 방송, 라이브 등 카메라당 촬영자가 1명, 2명 정도 붙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촬영 현장에서 촬영 편의성을 상당히 높여줄 렌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새 상업 현장 가보면 진짜 의외로 미러리스 비중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이런 현 상황에서 타사의 미러리스 영상 작업자들에게 이제 니콘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라고 생각하게 만들 만한 상당히 매력적인 렌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니콘 Z28135 F4 파워줌 렌즈 리뷰였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OK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